도내 자율배식 시범학교의 급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1명당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도 16% 줄었습니다. 원주 등 도내 6개 시군에서 순환수렵장이 내년 2월까지 운영됩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 포획 방지를 위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의 유치원 공공성 확대 정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일부 핵심 대책은 현장 실태 파악조차 안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양군 의회 일부 의원들에게 대가성이 의심되는 돈봉투 전달 시도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학교 급식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음식을 가져다 먹는 자율 배식이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만족감이 높은데 이 같은 자율 배식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원주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 학생들이 자율 배식대에서 각자 자기 식판에 음식을 담습니다. 밥 양도, 반찬 양도 다 제각각입니다. 뜨거운 국이나 아이들이 선호하는 고기 반찬만 조리원이 배식을 도와줍니다. 양껏 먹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강제 배식에 대한 스트레스도 줄었습니다. 제가 잘 못 먹는 음식들을 이제 이렇게 막 많이 퍼다 주셨는데 이제 제가 자유로 먹으니까 제가 잘 못 먹는 음식들은 조금씩 적당하게 해서 각자 먹을 양만큼 담다 보니 이렇게 먹고 남기는 음식도 줄었습니다. 실제로 도내 초중고 26개 학교에서 지난 5월부터 5개월 동안 자율 배식을 시범 운영했더니 학생 1명당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평균 112.7g에서 94.4g으로 16% 줄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평균 만족도가 85.4%로 자율 배식을 지속했으면 좋겠다는 응답은 중학생이 96.8%로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편식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았습니다. 싫어하는 음식도 골고루 먹을 수 있게 도움을 주냐는 질문은 43.7%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호불호가 확연히 갈리면서 잘 안 먹는 식재료는 메뉴에서 제외되고 선호도 높은 반찬의 식재료비가 증가하는 등의 한계점도 노출됐습니다. 아이들이 선호하는 그 육류 같은 경우는 단가의 그런 인상작용이 좀 있고요. 아이들이 비선호하는 채소류 같은 경우는 잔반이 좀 남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이런 책임 배식을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편식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비선호 메뉴에 대한 대체 식단 개발 등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영서 남부 지역 6개 시군에 순환 수렵장이 열려 내년 2월까지 운영됩니다. 전국에서 4,700여 명의 포수들이 몰리는데 엽총을 들고 사냥을 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사냥개가 길을 나서면 포수들이 뒤를 따릅니다. 골짜기에서 야생동물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전국에서 수렵 면허를 가진 4,700여 명의 포수들이 도내 수렵장 포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수렵을 하려면 총기 소지를 나타내는 주황색 모자와 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포획 승인 종류에 따라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 16종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시즌을 1년을 기다리는데 꼭 잡으면 더 재밌겠지만 운동 삼아서 그냥 움직인다는 거예요. 원주와 평창 등 영서 남부 권역 6개 시군의 문을 연 순환수렵장은 내년 2월까지 운영됩니다. 영서 남부 지역에선 평창올림픽 개최로 지난 2013년 이후 5년 만에 수렵장이 열리게 됐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 목적이 큽니다. 수렵 구역 면적은 6개 시군을 합쳐 4,0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데 이는 원주시 면적의 5배에 가깝습니다. 생태계 보호구역과 공원구역, 도시계획구역, 군사보호구역 등에선 수렵을 할 수 없습니다. 포수 1명이 수렵 기간을 통틀어 멧돼지는 5마리, 고라니는 3마리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수렵 금지구역 내에서 수렵 활동을 하거나 보호 야생 동물을 수렵할 경우에는 밀렵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군은 불법 포획 행위를 단속하고 총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렵장 주변 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의 유치원 공공성 확대 정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빈 교실에 병설 유치원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 대책이었는데 실태 파악조차 안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 등이 적발돼 지난달 감사 결과가 실명 공개됐습니다. 이 유치원은 얼마 전 교육청에 유치원을 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은 매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의 한 축은 이처럼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화하는 겁니다. 나머지 한 축은 초등학교 교실에 유치원을 만드는 병설 유치원 확대입니다. 하지만 초기 조사부터 잘못됐습니다. 교육청이 빈 교실로 파악한 병설 유치원용 교실이 사실은 빈 교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과학실 기타 이제 특별 교실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유치원 학급을 증설을 하려면 그러면 그 자리를 비우고서 강원도 교육청은 그제서야 정확한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이나 기업청에서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보시고 또 해당 교실을 옮기는 비용이 병설 유치원 설치 비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2022년까지 공립 유치원 비율을 현재 36%에서 50% 이상으로 만들겠다는 강원도 교육청 계획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양양군 의회 일부 의원들에게 대가성이 의심되는 여비 명목의 돈봉투 전달 시도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지역사회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군 의회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지로 해외 연수를 떠나기 이틀 전인 지난 4일 양양군 모 의원 집으로 한 지역 인사가 찾아와 음료수 상자를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봉투에 현금 200만 원가량이 들어있었고 해당 군 의원은 다시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군 의원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차량 안에서 현금 전달 시도가 있었는데 거절했습니다. 여비나 이러면서 그냥 뭐 주고받고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내밀고 그냥 됐다 그러고 그냥 내줬죠. 차에서. 군수가 화상 경마장 유치 신청에 동의했고 군 의회에 최종 동의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대가성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현금 제공 시도가 있었다고 밝힌 양양군 의원은 2명. 사실은 증명된 건 아직 없고요. 소문일 뿐인데 뭐 후에 만약에 뭐 수사관에서 한다면은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민의 목소리 듣고 타당성 검토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생각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예. 화상 경마장 추진업체는 지역 사람들에게 현금을 준 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은 이 돈의 출처와 누구에게 추가로 전달됐는지 관련자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찬반 대립이 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현금 전달 시도가 화상 경마장 유치 결정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올 연말 육군 제1야전군 사령부 용인 이전을 앞두고 해당 부지 활용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주시 번영회와 원주 지역 8개 시장 번영회 등은 오늘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군 사령부 해체 이후 원주 지역에 미칠 경제적 타격은 막대할 것이라며 민관, 군, 정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라고 국방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1군 사령부가 떠나간 자리에 다른 부대가 들어오기보다는 박물관이나 기념관을 만들어 문화도시 성격에 부합하도록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생력을 높이는 게 우선이지 않나요? 원주 화훼특화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관광단지 지정 기한 연장 신청서를 원주시에 제출했습니다. 원주시는 사업 추진 계획과 기업들의 투자 의향서 등이 포함된 신청 서류를 검토해 이달 안에 강원도에 접수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업체의 투자금 확보 등 전체적인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연장이 결정되면 사업자는 1년 안에 실시 설계에 준하는 시설 계획과 투자 계획, 관리 계획이 담긴 조성 계획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강원도와 경제진흥원, 농수산식품수출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8 국외 유력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가 오늘 원주 인터블고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상담회에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해외 바이어 65개사가 참가해 도내 중소기업 80여 곳과 1:1 수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또 의료기기와 바이오 등 주요 품목의 합동 수출 계약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강원도 수출액은 올 들어 지금까지 17억 3천만 달러로 올해 안에 20억 달러를 돌파하고 2020년에는 3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개국을 신설하는 등의 횡성군 조직 개편안이 횡성군 의회 심의 보류로 연내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횡성군 의회는 조례심사특위에서 횡성군의 조직 개편 계획이 실효성과 타당성이 약하고 공무원 조직 내부 공감대도 부족하다며 조직 개편과 관련된 3개의 조례 개정안을 전부 보류했습니다. 횡성군은 조직 개편의 큰 틀은 바꿀 수 없지만 미비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해 횡성군 의회와 다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이 내년도 예산안으로 작년보다 499억 원 많은 4,043억 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평창 평화특례시 지정 준비에 27억 원, 광천선골 테마파크 조성 등 문화관광 분야에 422억 원, 기초연금과 영유아 보육료 646억 원 등입니다. 평창군은 평화특례시 추진과 주민복지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